네, 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고요.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나왔던 고용 데이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전일 고용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까 특별하게 나와 있던 고용 데이터는 아니고요. 새롭게 나오는 건 데이터는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다시 이제 수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땅덩어리가 넓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고용 통계가 항상 이제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정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이번에 이제 1차 보정 작업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 동안 이제 비농업 고용 인원수를 이제 산정을 했는데요. 그게 실제보다 좀 발표치가 과대 계상이 되면서 관련된 내용이 수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이제 나왔었던 자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90만 건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81만 8천 건이 정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210만 건대로 이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조정 비율 자체도 과거에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최대 규모로 조정 건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급변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의 고용 내용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이게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위에 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81만 8천 건이 이제 줄었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세부적인 항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서 작년 비농업 고용자 수는 월 평균 17만 4천 건 정도 증가하는 걸로 수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24만 2천 건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매월 6만 8천 건씩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감소를 했지만 어떻게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그 안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수정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이 이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00만 건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60만 건, 그다음에 JP모건도 36만 건 정도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고용 데이터라는 게 이제 과거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고용 데이터 수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고용 사정이 화랑이다라기보다는 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톤다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 데이터 자체는 그렇게 시장에서 과거에는 관심을 안 받았었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최근에 고용 지표가 시장의 가장 핵심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데이터가 상당히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주목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대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9월달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높였다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시킬 그런 이제 가능성을 좀 더 키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증시에도 좀 강하게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미국 증시도 이런 고용 데이터의 수정, 그리고 FOMC 회의록이 나오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그런 강세가 국내 시장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고용 데이터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자산운용사 규제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그 뉴스 하나하나만 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저는 기후위기를 바라는데 몇 가지 뉴스를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체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또 뭔가 안 좋은 얘기 한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일단 제가 마켓워치를 보면서 가장 먼저 헤드라인에서 눈에 들어왔던 뉴스는 패드에서 지금 현재 소위 채권, 재무부 채권을 바탕으로 한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돼서 이게 향후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과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요. 어떤 식의 레버리지 투자냐면 이 채권의 양쪽에 롱숏을 걸고,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을 이용해서 채권의 양쪽으로 롱숏을 걸어서 거의 리스크 프리 상품을 만든 다음에 그 상품을 바탕으로 RRP, 그러니까 역RP에서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자금들이 꽤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막 변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물, 10년물의 격차 크게 나다가 지금 거의 붙어서 다시 이제 금리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런 포지션이 생각보다 꽤 많아서 이런 것들이 청산이 됐을 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걸 경고한 거죠. 바로 다음 뉴스를 보시죠. 그래서 이 뉴스만 봤을 때는 그렇구나, 뭐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싶은데 지금 다음 뉴스는 뭐냐면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하는 뭐 이름을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정도의, 그래서 ETF 규모로만 본다면 순위 내에 들지 않지만 ETF 그 운용사와 전체적인 다 자산을 움직이는 자산 규모로만 봤을 때는 한 3, 4위권에 해당하는, 그래서 운용자산 전체가 2,000조 원, 우리 돈으로 2,000조 원 넘는 대형 운용사가 규제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규제를 뭘 받았느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한 규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시면 오늘 12% 급락하면서 S&P 500 중에 가장 많이 빠졌는데 이 회사가 이제 종목 이름은 프랭클린 리소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의 모회사인 거죠. 근데 지금 뭐 10조 달러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락은 최근에 주가에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금융시장에 뭔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뉴스만 봤을 때는 뭐 그냥 개별 종목 빠진 거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돈으로 2,000조를 넘게 운영하는 회사가 레버리지 관련 투자로 인해서 뭔가 규제를 받았는데 앞달의 뉴스를 살펴봤더니 패드에서 또 이쪽 부분을 계속 보고 있다. 근데 지금 뭐 경기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다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 지금 묶여있는 이 소위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풀리면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규제 근거가 뭐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예전에도 늘 시행돼 왔던 그런 투자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걸린 것은 그 20억 달러 규모의 그 펀드에 관련된 규제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법 행위를 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죠. 뭐 뉴스에서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뉴스의 플로우드로 쭉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엔화 관련해서 변동성을 보인 것도 별거 아니었거든요. 엔화가 급변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레버리지 투자가 청산된 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의 제공을 원인한 거고, 그렇게 변동성이 한번 제공되면 최근에 워낙 자금들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진 건데, 자, 이것도 하나 이제 우리가 시그널로도 읽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뭐 위험하다, 이것 때문에 뭐 지수 빠진다 아니고요. 뭔가 조금 뒤통수가 조금 뭔가 간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최근 나쁘지가 않은데 미국 증시 V자 반등했잖아요. 뭐 전혀 나쁜 신호가 없는데 한 회사가 그것도 전체 펀드 규모에서 큰 규모도 아닌 펀드의 규제 때문에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과거에 우리가 그 2008년도 금융위기도 되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소위 주택 모기지 회사들의 주가 급락이 나타났을 때 별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뭐 실적 떨어지는 정도.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크게 확대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솥광 보고 놀란다고는 하지만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우리가 그 경계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주황불까지는 아니고 녹색 과 주황불 사이 정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경계 신호가 뜬 것은 아닌가라고 봐서 뭐 개인적으로는 프랭클린 리소시스를 포함한 이런 뭐 채권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더 주목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큰 자금을 굴리는 이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의 변화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큰 자금의 변화가 생긴다면 돈의 흐름이 또 우리가 신흥국 증시로서 뭐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섹터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요. 하반기 실적, 3분기 실적 어떨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조선, 방산 이 세 개 섹터는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듯한데 좀 더 자세하게 임 대표님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뭐 2분기 기업 실적들이 이제 다 발표가 됐죠. 뭐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이제 분기 매출을 기록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2분기에 이제 상장 회사 이제 603곳을 보면 매출이 749조 7천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6.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6조 2천억으로 97.8%를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거에 가장 큰 원인은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조선이나 방산,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세를 보이면서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코스피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는 4.4%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8%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지 관련주의 이제 비중이 코스닥 지역 시장 내에서 높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 부진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3분기에도 2분기와 비슷한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반도체, 조선, 방산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N 가이드가 이제 3분기 상장 기업 이제 228개를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을 조사했더니 50% 이상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도 3분기에 기업 이익들의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표를 보시면 뭐 일단 그 3분기에 실적이 주요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내용을 보면 위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의 상향 주치가 좀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반도체,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 개선세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3분기에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HBM 관련된 뭐 매출 성장세가 뭐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생산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업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지금 고정 가격 기준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전부 다 한 20% 가까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조선 관련된 부분도 이제 선박 인도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조선가, 보통 이제 배를 얼마만큼 이제 수주하느냐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7월 달에 187.9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00년 12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44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가 이어갈 만큼 이렇게 이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인도되는 배의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매출도 확대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점은 주목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고부가치선 중심으로 올해도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이 부진했었던 업종 섹터, 뭐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함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가 원체 높았었던 그 원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은 그런데 주가 위치로도 네. 조선, 방산이 특히나 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는지에 따라서 또 주식을 보는 메리트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각각 투픽 있으세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관련 소부장 기업, 밸류체인에 있는 소부장 기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뭐 KC텍이나 뭐 이오테크닉스, 파크시스템즈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건 뭐 조선 3사 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조선 기자재 업체인 뭐 한화엔진, 뭐 세진중공업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수출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는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전망도 살짝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보시죠. 어제 2차전지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 배터리 진단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받으면서 먼저 시동을 걸었고요. 그 밖에 2차전지주들로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 2차전지 박스 전환 기로라고 달아주셨어요. 김 이사님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뭐 기술적인 흐름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뭐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뭐 제가 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 분석을 아주 뭐 선호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가 멈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어저께 특히 움직였던 건 소재 쪽보다는 셀 쪽이었는데요. 뭐 삼성 SDI도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의미 있는 반등을 취했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적어도 박스권 전환의 어떤 흐름을 보이려면 최소한 뭐 35만 원 정도 이상까지의 반등이 나타나야 그래도 뭐 최소한 하락 추세는 벗어나서 그래도 뭐 박스권 정도로 전환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고 어제 이제 강하게 올랐던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지금 뭐 가격이 한 37만 원 뭐 내외까지 올라온다면 이제는 박스권으로 전환해서 상방향을 노리고 있구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이라고 하면 다시 옛날처럼 화려한 V자 장세가 오는 건가? 그런 건 당분간 없죠. 이건 뭐 거의 99%의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선도업체들을 포함해서 테슬라 빼고 전기차에서 이익을 내는 데가 아무 군데도 없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생산량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좀 더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제조사들이 크게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별로 없고요. 급등할 만한 이유도 없고요. 지금 거의 3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기가 지금 3분의 2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도 뭐 별 볼 일 없을 것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보이는 거죠. 다만 이렇게 악재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주가를 박스권으로 전환해 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래 3분기가 2분기가 저점, 3분기부터 회복, 4분기에는 흑자 전환 속도 가속을 얘기했던 게 지금 다 분기가 밀려서 3분기 저점, 4분기부터 회복 시작 이렇게 지금 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펀더멘탈이 조금 뒤늦게라도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면 해당 종목군들은 뭐 최근에 수급 유입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전환되면서 하락 압력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6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신규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추가 매수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신규 포지션에서의 분할 매수 정도는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종목은 봐야 될 이유가 뻔하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어떤 팩터를 봐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현금이 남아돌거나 여전히 현금을 잘 조달할 수 있는 기업만 보는 것이 장기 전략상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에 대한 의견까지 곁들여 봤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스탁이었습니다.